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후 충북도가 처음으로 5급 공무원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에 해당되는 괴롭힘 방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또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 예비 후보자들이 속속 출사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같은 당 현역 의원의 아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는 후보들에게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가 발생한 지 2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충북과 유족 간 책임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면서 결국 법정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청주시가 2년여에 걸쳐 초정행복을 재현했습니다. 내년 6월 개장할 예정인데 앞으로 어떤 컨텐츠를 담아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충청북도 5급 공무원이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도내에서는 첫 사례인데요. 하지만 공무원은 법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는 데다가 2차 피해 우려 등 개선될 부분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5개월 만에 충북에서 처음으로 5급 공무원 A씨가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시로 직장 내 갑질을 해왔습니다. 직원에게 폭언과 협박을 하고 내부투서 의심이 들자 문책성 인사조치 압력은 물론 고의적으로 결제 공문을 수차례 반려시켰습니다. 또 자신의 출장을 본인이 결제하는 등 수십 차례에 걸쳐 전결 규정을 위반했고 공문서 없이 국가자원을 반출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에 해당되는 괴롭힘 방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갑론을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감사원 등의 진정이 이어지자 충청북도는 갑질 행위를 인정하고 A씨에 대해 경징계에 해당되는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조사한 내용을 충청북도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의결을 하게 되어서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도 여전합니다. 특수직렬에서 근무하는 A씨의 인사이동이 어려워 지금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피해 당사자가 요청한 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혹은 이거에 의해서 또 다른 어떤 징계에 이르지 않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적인 처벌 규정이 없어요. 충북도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한 첫 사례가 나왔지만 갑질 근절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또다시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예비 후보 등록 첫날 14명이 후보 등록을 한 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후보들이 있습니다. 같은 당 현역 의원을 상대로 본선보다 어렵다는 당내 경선을 치러야 하는 후보들을 김기수 기자가 만났습니다. 충북의 정치 1번지 청주 상당의 정우택 의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지낸 정우택 의원은 지역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중진 의원입니다. 이에 맞서 미원 출신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윤 예비 후보의 행보는 황심이 충북에서 얼마나 통할지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외되고 낙후된 우리 상당구가 청주의 중심으로 다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대수 의원과의 결전을 선언한 이필용 전 음성군수도 당내 경선을 넘어서는 것이 첫 번째 과제입니다. 지역 국회의원과 군수로 오랜 세월 정치적 동지였던 경의원과 결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당내 경선을 위해서 착실히 준비를 해왔고요. 무엇보다 국민들이 또 당원들이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이 변화를 반드시 제가 받아들여서 제천 단양선거구에선 이경용 전 금강역 환경청장이 같은 당 이우삼 의원에게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지난 재보궐선거에서의 아픔을 딛고 이번에는 제대로 된 승부를 해보겠다는 다짐입니다. 정책 전문가로서 실용성 있는 정책과 깨끗한 정치로 우리나라 발전에 기여하려고 합니다. 배수의 진을 치고 칼을 뽑은 3명의 예비 후보들이 같은 당 현역 의원들의 아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오는 21일은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가 발생한 지 2년이 되는 날입니다. 하지만 충청북도와 유족 간 책임 문제를 둘러싼 공방은 법정에서나 가려질 전망입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충청북도와 유족 간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유는 책임이란 단어 때문입니다.
충청북도는 지난달 보상금 등을 다룬 합의문에 도지사는 책임감을 통감하고 공식 사과한다는 문장을 넣었습니다. 국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기존 도의적 책임에서 한 발 물러섰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유족들은 책임 인정을 못 받지 않을 경우 더 이상 협의는 없다며 소송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된 협의는 문구를 놓고 벌어진 양측 간 공방으로 1년 반 동안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는 책임 인정이란 문구가 유족 측이 또 다른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유족 측은 잠정 합의문에 추가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핑계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도는 단서 조항이 모든 경우에 면책될 수 없고 사법부의 판단 없이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충북도에서는 유가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조속한 안정을 위해 도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족들은 21일 2주기 추모식을 마치고 소송 준비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양측이 주장하는 책임의 수위는 법정에서 가려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제 어느덧 2019년도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올해가 가기 전에 꼭 챙기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되는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직장인들은 사무직을 제외하면 해마다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 없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면 그 책임은 사업주에게 돌아갑니다. 적극적으로 검진을 독려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사업주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을 수 있습니다. 올해 12월 말까지 소속 근로자에 대해 일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건강진단 누락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1에서 4년차 민방위 대원은 올해 안으로 4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영동군을 제외하면 충북 모든 시군의 교육 일정이 종료된 가운데 아직까지 이번 연도 교육을 마치지 않았다면 다른 시도에 가서라도 교육을 받아야 10만 원의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민방위 교육에 참여하지 않으신 그 민방위 대원께서는 읍면동에서 실시하는 제설작업과 같은 자율참여 교육에 참여하시면 민방위 교육으로 이수 처리가 됩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을 대출받은 학생이나 졸업생은 오는 31일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정기채무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특별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세종대왕이 눈병을 치료하고 훈민정음 반포 작업을 한 곳, 바로 청주 내수읍의 초정행궁인데요. 최근 160억 원을 들여 이 초정행궁을 재현해 내년 6월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청주를 대표하는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정진규 기자입니다. 세종대왕이 초정행궁으로 향하는 어가행렬을 재현한 행사입니다. 1444년 세종대왕은 눈병 치료를 위해 대신들과 청주 초정리를 찾습니다. 임시 궁궐인 초정행궁에서 넉 달간 머물며 정사를 돌봤는데 이때 훈민정음 반포 작업도 함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청주시가 이런 배경을 토대로 초정행궁을 재현했습니다. 2년여에 걸친 고궁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편전과 침전, 수락관 등 궁궐 건축물 21동이 완성됐습니다. 내년 6월 초정 약수축제 기간에 맞춰 개장할 예정인데 관광객들이 머물 수 있는 한옥도 함께 들어섰습니다. 여기는 세계 3대 강천수인 초정 약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초정 약수와 같이 연계하면은 아마 다른 데보다는 특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더 중요한 부분은 앞으로 초정행궁에 어떤 콘텐츠를 어떻게 담아내느냐입니다. 세종대왕이 머문 궁궐이란 지리적 배경에 눈병을 치료한 초정약수, 여기에 훈민정음 반포 작업이란 역사적 배경까지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소재는 충분합니다.
세종대왕이 여기 와서 활동했었던 이야기들을 어떻게 스토리텔링을 할 것이고 킬러 콘텐츠로 만들 거냐가 중요할 거고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체계화시키는 게 중요하죠. 초정 행궁이 문을 열기까지 남은 시간은 앞으로 6개월. 역사와 문화, 관광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지역 대표 관광지로 거듭나기 위한 철저한 개발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청주 상당 지역위원장이 21대 총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정 예비 후보는 7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해 충청북도 경제통상국장, 행정부지사, 행정안전부 지방세제실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충주식산은행 보수 예산이 충주시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충주식산은행 보수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 각각 6억 1천여만 원으로 내년부터 안전성 보강을 위한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충주식산은행은 일제강점기 경제수탈을 위해 지은 건물로 역사적 보존 가치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지난 2일 청주 한 2차 전지 필름 제조업체에서 화학물질 누출 사고로 뇌사에 빠졌던 근로자 35살 A씨가 사고 보름 만에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어젯밤 7시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A씨가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유가족 측은 병원에 A씨의 장기를 기증할 뜻을 전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CJB의 희망 2020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청주 산남동 김은종 씨 3만 원, 송태현, 장순희, 강대식 씨께서 각각 2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청주 현대오토바이, 한일철물, 창의카센터, 오기덕, 이재권, 박경기, 김진환, 최동하, 전풍작 씨께서 1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청주 산남동 홍수키 헤어, 명장크리닝, 장성호, 권희경, 김건식, 김종수, 박기순, 이중매 씨께서 각각 1만 원의 성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CJB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희망 2020 나눔 캠페인, 적십자사 충북도지사와 희망 나눔 적십자 모금 캠페인을 새해 1월 말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실 분들은 CJB를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농협이나 신한은행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사단법인 충북언론인클럽이 주최하는 2019 충북언론인 시상식과 정기총회가 오늘 개최됐습니다. 충북언론인클럽은 충북도 내 15년차 이상 언론인 100여 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5대 신입회장에는 변우열 연합뉴스 충북본부 부장이 취임했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